자, 기후, 병자, 임술, 이민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편제하고 급제가 동주를 하고 있어서, 그죠? 편제하고 급제가 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가 정부를 숨겨놓았다 이래놨죠. 자, 여기 임수일간인데 남자죠. 남자인데 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앉은 자리 뭡니까? 급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격을 한번 볼게요. 자, 임수일주가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격입니까? 양인격이죠. 양인격은 뭘 써야 됩니까? 칠살이나 정관을 써야 되죠. 그게 없을 때는 재성을 보면서 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정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정관격이고, 그죠? 이 병화는 상신이 되는 거죠. 그죠? 상신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사주에서 보세요. 여기 개유 올 때,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좀 짜 있네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짜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 2살, 12살, 22살, 32살,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그러면, 33살부터 42살 사이의 일입니다. 그죠? 좀 일찍 그랬네요. 근데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좀 안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왜 그런가 하면 각기압으로 잡히면 이 자유롭게 쳐버리잖아요. 그죠? 이 개수는 기토가 좀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요 임수는 병화의 칠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확실히 들어오죠. 더더군다나 이거는 뭡니까? 신으로 와가지고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짜면서 움직이니까 다시 더 동화할 수 있죠. 이 임수가 확실히 힘을 받으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확실히 날아가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죠. 그죠? 예. 내용을 읽어볼까요? 월간 병화 편제가 투출해가지고 길성인데 겨울에 얼어붙은 호수를 녹여주는 좋은 처다. 맞죠? 상신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음양으로 가지고 볼 때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 자가 급제와 동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는 반드시 다른 남자 인연이 있게 된다. 임신대운 기축년이다. 해놨네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놨습니까? 옛 애인을 만났다 해놨네요. 옛날 애인을. 자, 이 남자 사주에서 옛날 애인을 만났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병자로 봐가지고서는 그냥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이제 그 크게 우리가 연월일시로 이렇게 4등분을 하는데 더 크게는 이렇게 나누죠. 더 크게는 이렇게 나누죠.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나누죠. 결혼 전, 결혼 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자, 제가 오늘 와 이랍니까? 사주링크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계속 헤매다가 결국. 저렇게 얘기하는 자편이 되는. 아니요. 이게 선생님, 뭔가 하면 우리가 간지 형태 구조예요. 궁성이론하고 간지 형태를 그 자체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육식갑자 있잖아요. 육식갑자. 60개의 글자를 그 자체로 읽어주는데, 읽어주면서 그 애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연에 있으면 월하고 관계될 거고, 월에 있으면 연하고 일하고 관계될 거고, 그죠? 그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걸로 서로가 간섭을 하잖아요. 그 형태와 구조가 어떻게 짜지는가를 가지고 읽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을 거예요. 격국이든 용신이든 상관없이 그냥 대운하고 세운을 쭉 연월 일시로 쭉 지나가면서 읽어줘도 된다고, 크게 안 틀릴 거다.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간지 독립 분석하고 간지 형태 구조고 뭐 이런 형태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그 연월은 우리가 양이고 일신은 음이고 연월은 결혼 전이고 일신은 결혼 후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자꾸 나누죠. 예,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여자 사주입니다. 바람핀 여자의 사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두 개를 적어 놨어요. 자, 개축병진 개사갑자고 개축병진 갑오갑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은 야자씨를 적용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야자씨 구분 없이 자씨가 되면 바뀐다. 그죠? 그 논리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24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1시, 여기 23시, 여기가 01시인데 요 사이가 자시잖아요. 자신데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날이 지금 병진일이 개사일이에요. 개사일인데 개사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태어나면 야자씨를 보는 사람은 개사를 가지고 그대로 자씨를 붙입니다. 야자씨죠. 그러면 이게 무게합화를 하는데 갑자가 붙는 거예요. 그죠? 인성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배운 거는 자씨가 되면 날짜가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23시가 딱 넘어가면 이게 이제 자씨인데 자씨가 되면 야자씨 조사씨 구분 안 하고 전체로 자씨를 그냥 같이 봐버리면 개사일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갑오일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갑오일이 되면 각기합토가 되면 갑자가 되는 거죠. 지금 요 두 개를 적어놨어요. 두 개를 적어놨는데 이걸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야자씨가 더 잘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는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이 시간의 한계는 이 뭐 야자씨 쪼자씨를 포함해서 이걸 11시로 보느냐 11시 반으로 보느냐 이것부터 항상 계속 그 학교에서도 뭐 술사들도 해결이 안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평생 염두에 두면서 자꾸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때 겸해서 자꾸 한번 보는 버릇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저게 설명이 더 잘 되는데 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있겠죠. 한번 봅시다. 자, 정제하고 급제가 동조하 아까 그네요. 그 처의 정보 지금 이 처의 사주입니다. 자, 이 처는 지금 여기서부터 볼게요. 개사일주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격입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진중에 개수가 올라왔죠. 월급격이 됐죠. 그죠? 자, 월급격이 됐으면 우리가 용신은 뭐로 잡아야 됩니까? 정관이 있는지 봐야 되죠. 근데 정관은 일단은 없습니다. 본주 정관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드러나지가 않았죠. 대신 드러낸 애를 격으로 삼죠. 자평진전 논리에서는, 심혈점생 논리에서는. 그래서 개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개수가 저 개일간 진월달의 대표성이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에 저 정관이 있다는 거는 암암리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 관이 없기 때문에 뭐를 상신으로 삼습니까? 저 용신으로. 병화, 재성을 봐야 되죠. 그럼 병화가 딱 있으면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까? 무조건 식상이 있는지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여자는 갖췄죠. 그죠? 자, 지지 구조를 볼게요. 어떻습니까? 사유합, 자진합했죠.
그러니까 일간도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지에서 합해서 인성의 국을 또 짜고 있네요. 그죠? 자, 인성의 국을 짜는데 국이 짜지지가 좀 않죠. 얘가 있죠. 수곡은 그렇게 짜지네요. 신자의 수곡을 예. 신자진 수국을 짜서 이렇게 올렸고요. 얘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얘가 이게 도와주니까 일단 격은 이루었다고 보는데 위치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그죠? 안 좋은데 얘가 힘을 못 쓰니까 사유축 합도 짜지네요. 그죠? 자, 근데 이 여자가 그 아까 이 남자 사주에서는 이 임신이 와가지고 비견급제가 확실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재성이 깨지는 모양을 짰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자 사주를 볼게요. 이 여자 사주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경신대운이 왔어요. 경신대운이. 다시 신자진을 크게 짭니다. 그죠? 그죠? 신자진을 크게 짜면서 경금이 올라와가지고 얘를 딱 건드립니다. 파격이 나죠? 그죠? 왜? 월극격에 재를 용신하고 있는데 상신이 되는 간목이 확 깨져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파격이 나버립니다. 그죠? 파격이 난 상태에서 세운이 뭐가 왔습니까? 기축년이었습니까? 여기 있네, 기축년. 37세니까요. 이게 45세니까 바로 이 자리네요. 45세가 아니고 이대운이네요. 37세면 어떻게 됩니까? 32, 33, 34, 35, 36, 37 이 자리네요. 이게 기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이 내하고 딱 합해가 들어와 버리네요. 내 자리로. 합해가 들어오는데 이게 기토가 같이 옵니다. 그죠? 그죠? 기토가 같이 온 건데 이 기토는 뭡니까? 편관이죠. 편관인데 이 축이 이렇게 합해갖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여자의 구조에서 이 축토는 여기도 보면 이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이 여자는 이 자리하고 합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하고는 계속 이렇게 사유축 합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기축대운이 와가지고 기축년이 와가지고 기축년에서는 이렇게 합하고 움직이는데 실은 이제 축축 우리가 보검의 구조를 짜고 축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유축 합을 하고 나중에는 자축 합하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 뿌리가 되는 글자들하고 전부 움직이면서 들어옵니다. 축이 그죠? 기축이. 근데 이 기토는 어디에서 발용돼 갖고 들어옵니까? 대운에서는 어디에요? 대운에서는 그 자체로 축에서 발용이 돼갖고 올라오는데, 그죠? 이 사람 원국에서는 연주에 있는 축토에 발용이 돼갖고 올라오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의 남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 계축에 있는 기가 거기서 올라왔다는 자가 이 기토가 이 자체로 이 기토는 축토에서 발용됐는데, 그죠? 투가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축 중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발용이 되는데 대운 자체에서 기축년 자체에서 자 대운에서 일단 격을 깨놓고 그 다음에 세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토는 어디에서 발용되는가 하면 이 사주에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올라오고 그죠? 여기서는 통근하고 오죠. 그렇게 온 이 축토가 이렇게 합해 들어옵니다. 내 일간하고 일지에 배우자 공예 그죠? 저 여자의 사주 구조를 그냥 딱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입니까? 연지에 있는 편관이 일지하고 합해서 들어와서 관계가 쉽게 안 끊긴다. 이런 의미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년에 사귄 남자가 연결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저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내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하고도 계속 연결된다. 뭐 이런 형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린 시절 인연이 계속 잘 연결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를 딱 짜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갑작감으로 놓으면 설명이 좀 그래요. 그냥 대운상으로만 움직이는 모양을 짜죠. 한번 봅시다.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죠. 그죠? 그러면 인성격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인성. 예. 인성격이 되고, 인성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관을 보든지, 그죠? 비견을 쓰든지, 그죠? 또, 식신상관을 쓰든지, 식신보다는 상관이 쓰기가 훨씬 더 부담이 없죠. 역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을 역용을 해야 되는 형태가, 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성은 순종입니다. 예. 자, 오해할까봐 제가.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상신은 뭐가 될까요? 상신은 뭐가 됩니까? 갑을 그냥 써도 돼요. 예? 갑. 예? 갑을 그냥 써도 돼요. 왜요? 갑을 쓰면. 인성을 평화를 써야죠. 둘 다 쓸 수 있어요. 왜 둘 다 쓰느냐? 자, 인성격이니까 식신을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는데 저 사주의 본주를 한번 보세요. 본주가 뭡니까? 재성이죠. 인성격 자체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저 간목을, 저 진토를 누르기, 진중의 모토를 누르기 위해서 간목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간목, 병화를 같이 다 쓸 수 있어요. 자, 병화는 왜 쓰느냐? 한번 보면요. 자, 선생님, 이게 간목이 진월달에 태어났잖아요. 진월은 인묘진입니다. 그죠? 인묘진. 여름에, 봄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났는데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시죠? 자시라는 거는 봄에 태어났는데 내가 목은 지 기능이 뭡니까?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은 화로 가는 게 순리죠. 그런데 지금 겨울이 아니고 자시니까 내가 우리가 해자축 하는 그 자시에 와 있다는 의미는 내가 수가 그러니까 목이 그러니까 인묘진 할 때 이게 진이 봄이죠, 그죠? 이 봄이 겨울의 수의 생을 거꾸로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기. 뭐 하기 위한 대기? 병화를 보고 펼치기 위한 대기인데 지지에 오화가 있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좌우충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조금 문제긴 문제인데 이제 이게 이제 뭐 해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잘 쓰기가 곤란해져 버렸는데 그래 해도 지금 얘가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 이 사주는 결론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구조가 있겠죠. 대운을 제일 가잖아요. 화금으로. 가죠. 가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깨는 것들을 봐야죠. 이게 각경충을 해갖고 때려버리면 각경충을 해서 때려버리면 얘가 확신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주의 구조에서 지금 모양을 갖고 얘기하면 경신대운에 그죠? 경신대운에 기축년에 바람이 났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조는 자 경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32, 33, 자 다시 여기서 볼게요. 자 32, 33, 34, 35, 36, 37 네 자리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네 자리에서 편관 그러니까 남의 남편, 남의 남자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경금이 내 사주에서 경신이라는 대운으로 올 때 신금 자체에서 바로 통관해서 올라와요. 굉장히 힘있게 올라오죠. 그런데 내 사주 원국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죠. 어디에 있습니까? 축중에서 뿌리를 두고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묻었던 남자죠. 축중에 뿌리를 경이 거기쪽에 뿌리를 두고 올라온다. 뿌리가 두는데 이게 신금이 있는데 어떻게 경금이냐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 실용성 다시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축은 경금의 묘지기 때문에 경금 신금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양은 음을 대신할 수 있고 음은 양을 대신하지 못한다. 아, 오케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경금, 저 대원에서 온 경금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축에서 올라온 거예요. 축에서. 축 중에 숨어져 있던, 축 중에 묻어놓고 내가 지나왔던 그 옛날 남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 옛날 남자가 경신 대운에 대운에 드러난 거죠. 경신의 대운의 공간에서. 경신 대운에서 드러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신이 신자진을 합하면서 이쪽에 갈 확률이 큰데 세운에서 각기합을 하면서 얘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운에서 기축이 와가지고 얘를 잡아버리니까 경금이 이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탁 옛날 남자하고 관계가 탁 드러나는 거죠. 저 시주에 있는 시간을 갑을 잡는다는 얘기죠. 기축년이 되니까 기축년이 생님 여기 이게 안 오고 우리가 제가 항상 일주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오케이. 예. 그 시주에 있는 저 갑을 잡으면서 그때 잡으니까 경금이 올라오면서 그대로 때릴 자리는 경금을 겪는 얘기죠. 일주 간목을 때리는 거잖아요. 간목을 때리는. 그래서 그때 예, 발각이 된다. 예, 옛날 남자. 이해됩니까? 또 기축년이 오면, 그죠? 예, 그런, 저 두 가지 상의 해석이 예, 이거로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죠. 이게 더 오히려 더 난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경신년 대운이 왔을 때 예. 저쪽에서 축에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둘 다 지금 상황은 딱 내 일지에 부딪혀 있어요. 부딪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공간 하에서는 대운과 세운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저기서는 지금 우리가 그 갑오일로 본 케이스인 경우에는 보통 대운은 판을 깔아주고 세운에서 그게 와서 건드려 주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는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됐죠. 예를 들어서 대원에서 시간의 갑기를 잡아놓고 세원에서 경이 와갖고 갑을 때렸다 하면 더 확실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대원하고 세원이 약간 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하여튼 이것도 설명은 가능하죠. 원래 평가주는 건 대운이 평가를 주는 네, 좀 판은 원래 대원이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선생님들이 항상 대세운을 항상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때 대세운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그 격의 변화를 읽고 사주 전체의 그 환경을 읽을 때는 천간의 합이나 충, 지지의 합이나 충의 자리에서 묶어놓고 전체 판을 읽고요. 그거를 가지고 세운을 합쳐서 통변을 할 때는 제가 나누라고 했죠. 대운도 세운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나누면서 거기에 딱 그 다 있는 부분에 있는 육친과 궁성을 위주로 해석을 하면 거의 7, 80% 이상이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거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그 지지에서 그 합이나 이런 걸로 얘가 당겨갖고 그쪽으로 당겨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형태의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정말 신기하게 그때 남자는 마누라가 바람피는 운이 들어오고 마누라 입장에서는 외간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 들어오고 희한하게 그렇게 딱 아우가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신기하게.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남자 남자 사주만 봤을 적에 예. 처 사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아플 수도 있네요. 예? 아플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요? 볼 수 있지 않나. 아플 수 있지 않느냐. 처가 바람나지 않고 처 사주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하죠. 죽을 수도 있죠. 글쎄, 죽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지에서 아까 남자 사주에 있어서 네. 처의 입장을 가지고 보면 이게 처가 지지 삼합으로 비견급제 국을 이루어 갖고 때리는데 천간에 그게 발용이 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칠살이 그 병화를 지금 완전히 극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신자진으로 합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자, 저 남자 사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쫄딱 망해먹는다. 아버지가 죽는다. 마누라가 죽는다. 아니면 마누라가 바람이 난다. 그죠? 제일 좋기는 저 사람 나이가 이 남자 나이가 41살 때 일입니까? 네. 41살 때 일이면 좀 이러기는 해도 뭐 아버지가 돌아가 주시면 내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무난하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 마누라가 저게 만약에 뭐 이혼을 안 하고 봉합이 됐다고 하면 뭐 바람났다가 뭐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말 잘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재성의 동태를 가지고 그럼 마누라가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대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돈이 다 깨질 수도 있죠. 네. 옛 애니멀에 제일 뭐 무난하네요. 아버지도 살아야 하고 살아야지 생각해서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제일 무난하고 핸드폰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자식 분할이라고 적어놨네요. 제가 선생님들 그거 할 때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 자식을 누가 가지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주 원국에서 자식성이 어떻게 합하고 충하고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그랬죠. 예,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호교사라고 해놨네요. 자, 사주 원국부터 한번 봅시다.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해중에는 임수하고 간목이 있는데 천간 투출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본주 인성격입니다. 자, 본주 인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써야 될까요? 병화. 그죠? 식신을 쓰는 거예요. 식신을 쓰고 그렇게 되면 기토가 흉신이죠. 왜? 식신생재는 좋은데 그죠? 격을 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 편인의 격을 재성이 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죠? 내 어떤 정신적인 자존심,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돈 때문에 깨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뭐 때문에 이혼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쭉 보면 돈과 시모 때문이다 해놨죠. 돈과 시모 때문이다 해놨죠. 여자 사주의 남편은 관이고 그 관을 생해주는 인성은 재성이죠. 그러니까 저 여자는 재성이 기신이 되니까 시어머니는 내하고 인연이 안 좋다. 아버지도 내하고 인연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저 사람이 간호교사라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간호교사. 예? 네, 가보현침. 또 결정적인 게 있죠. 인성이 식신을 받잖아요. 인성이 식신을 받는데 식신 상신이죠. 상신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병지에 앉아 있잖아요. 저 신도 현침이라 하죠. 네. 병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어떤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 동력이 되는 글자의 동태에서 지금이 나와요. 저기서 상신일로 지금 병화가 상신이잖아요. 인성격에. 그런데 제가
인성격의 병화를 식상을 상신으로 쓰든지 상관격에 폐인을 하든지 그죠? 이런 형태를 짜면서 지지의 형사를 놓든지 뭐 현침이 있든지 또 우리가 12운성을 활용하는 우리로서는 그 앉은 자리에 병지나 욕지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 그죠? 간호사 선생님 의사 간호사 선생님 AS8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가보도 병지고 병신도 병지네. 이제 있기 때문에 가보는 사지고 예. 사지고 가보는 사지고 병신이 자 가보는 사지고 가패는 생이죠. 생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사를. 그런데 인성격의 병화 식신을 상신으로 쓰는데 자 가보로 현침에 앉아 있고 그 병신을 상신으로 쓰는 병화도 현침에 앉아 있고 병신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 식신이 내가 돈 버는 재주를 부리는 그 식신이 어디에 병지에 앉아 있다는 거죠. 병지는 뭡니까? 활이라고 관계되는 거죠. 활인. 예. 저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 또 영마나 지살이면 돈 벌러 돌아다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게 병지에 걸렸죠. 선생님 가시네요. 예. 마쳐야죠. 아까 우리 좀 세게 늦게까지 했잖아요. 예. 예, 같이 하고 예. 6시 반에 오십시오. 예. 예,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